이슈 통해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공개합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죠. 앞으로 한 달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난 한 달은 어땠는지 이 시간에 리뷰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84%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또 9월에 코스닥은 1.84%, 양쪽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전에 8월 달에 워낙에 좀 급락 움직임을 나타내서요. 9월 달은 반등 장세가 뚜렷하게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에 대해서도 이런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밴드에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2,000포인트에서 2,150선 근처에서의 예상 밴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그럼 볼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3월의 실적 시즌이 개막합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겠죠. 그리고 또 이번 달 셋째 주, 넷째 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집중돼 있고요. 오늘 10일입니다. 이때는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이 대기돼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 내용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봐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우리 증시에 좀 어떤 움직임 나타냈는지 살펴주시죠. 9월 한 달간 시장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8월 달 너무 힘들었던 그런 한 달이었었고 그런 공포감에서 벗어난 달이 이제 9월 증시였었고 네. 또 시장이 살아나면서 뭔가 희망이 조금 생기는가 싶었던 증시가 이제 9월 증시인데 자, 코스피 차트 이제 일봉을 좀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18년에 코스피 지수 이제 2,600선 정도 부근까지 고점 찍고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지금 최근에 9월 달에 지금 녹색으로 제가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60선에서 2100선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지수 밴드를 형성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900선에 대한 공포감이 8월 달에 있었는데 그 공포감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9월 달 시장이 기사 회생하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하락 추세대의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2100선 정도가 되겠는데 이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서 9월 말 정도의 지수가 다시 밀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체로 이제 2100선이 하락 추세대의 밴드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이 그동안의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추세대의 상단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밀렸던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7월 초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던 부분이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그 시점입니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가 대체로 2100에서 한 2150선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때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좀 더 컸었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던 2150선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증시가 좀 밀린 그런 9월 증시가 좀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돼서 시장의 기조는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만 그러나 9월 달 어떤 기대감을 가졌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낙관으로까지는 펼쳐지지 못했던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하락세는 멈췄지만 아직은 희망을 갖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9월 달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넓게 지금 그려주셨는데 그래도 8월 달에 이렇게 밀린 것만큼 9월 달에 회복을 해주는 그쵸. 그러니까 V자 반등은 맞았죠. 어느 정도 이제 V자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 관점에서는 이제 V자 반등인데 이걸 주봉이라든가 월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하락 추세대의 상단에 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장세인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조금 신중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사실 9월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었거든요. 그쵸? 지난달 어떤 이벤트 있었는지 다시 좀 되짚어볼까요? 일단 시장인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시장을 많이 눌렀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직전 고점, 그러니까
7월 초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이제 큰 피해 없이 우리나라는 피해 없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일단 진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인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하락 증시를 이끌었었던 부분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는데 역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돌입한 부분들도 9월 증시의 어떤 반등장을 이끌어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핵심적인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었고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또 경기 부양 대책이 단행이 되면서 이런 어떤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수가 1900포인트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큰 낙관을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역시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2000포인트가 일단 회복이 됐는데 앞서 제가 그 기술적 차트 1번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1번 차트에서 2000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1년여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지지대가 2000포인트, 검정색 선이죠. 네. 검정색 선이 이제 2000포인트인데 이 2000포인트가 1년 동안 형성됐던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2000포인트가 지지를 받게 되면 시장 자체는 일단 안정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증시는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재료들에 의해서 장세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좀 쉽지 않다. 하지만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2000포인트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최소한 안정권에서 선별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낙관, 너무 급하게 낙관 갖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업종이 상승을 이끌어줬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업종주들이 좀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업종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9월 한 달 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업종주들을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상 0.00포인트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제 봤을 때 한 달 동안 가장 큰 시세를 보였던 업종 지수는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빗대로 해서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9월 한 달 동안 강한 시세를 뿜어냈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녹색, 녹색선입니다. 녹색선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9월 말에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전기전자 업종주들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선방한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흐름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지금 거의 10% 가깝게 오른 거 맞죠? 그렇습니다. 9.57이라고 써요.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업종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이 전기전자 업종주는 시장의 어떤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앞으로 대장주,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신호로도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하긴 삼성전자도 신고가 쓰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업종주들이 이제 은행 업종이 빨간색 선인데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주들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폭이 컸는데 은행 업종주들은 이제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워낙에 뭐 퍼를 기준으로 해서도 퍼가 뭐 4배, 5배 방대에 불과한 또 PBR을 기준으로도 너무나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예대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은행주들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9월 한 달 동안 은행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강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건설주들도 강했습니다. 파란색 선은 이제 건설주들인데 지수가 저점을 찍으면서 역시 지수하고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일부 건설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대규모 수주라는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건설주들의 반등도 강했고요. 6%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주들은 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올랐고 안 빠졌기 때문에 안 빠진 상태에서도 은근하게 올라가면서 운송 장비,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의 흐름들도 견조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대체로 이제 업황 자체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또 자산 가치 내지는 실적 대비 저평가됐던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올릴 때 못 오른 업종도 있었나요? 부진한 업종주들도 있죠. 부진한 업종주들도 보시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그 보라색 선
시작하는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마이너스 5%까지 밀렸어요. 종이 목재 업종주들은 일부 이제 테림 포장을 비롯한 M&A 이슈가 이제 끝나면서 네. 여러 종이 목재 관련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도 종이 목재 업종주들은 밀렸고요. 통신 관련주들도 5G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강하게 살아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녹색 선이죠. 통신주들은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맨 위에 빨간색 선은 대형주 업종 지수를 그림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 대형주 업종 지수는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빨간색 선이죠. 그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종이 목재 업종이라든가 통신주들의 주가는 업종은 굉장히 부진한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 증권주들과 그리고 이제 검정색 선 유통주들도 초반에는 조금 같이 올랐습니다만 그 위로 지수 대비 먼저 주가가 밀리는 이런 흐름까지 나타났었죠. 역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다소 약화되고 업황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약하다면 약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런 흐름이 나타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성장성이라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라든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던 업종주들은 좀 부진했던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지난 한 달도 IT 들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을 좀 내셨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10월 달에는 어떻게 또 기준점을 잡아가면 좋을지 먼저 증권가의 시각 알아볼 텐데요. 삼성증권의 신생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에 국내 증시 예상 밴드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신지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제시하는 코스피 10월 타겟 밴드는 2000에서 2200포인트입니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왜 강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8월과 9월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로 봤을 때는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아웃퍼폼 때문인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진국 대비 지금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 강하지 않지만 이 반도체 업황 전망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연기금이 지난 두 달간 약 5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집행을 했습니다. 수급의 새로운 주체로 지금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견은 하단 2,000포인트보다는 1,200포인트 상단까지 열고 보자는 의견인데요. 그 근거는 여전히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한 11배에서 12배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PBR 기준으로는 0.83, 지금 트레일링 기준으로도 지금 0.89배 수준에 불과한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이익에서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이 올해까지는 감익입니다. 때문에 이익 기준으로 지금 고평가일 수는 있지만 이 경기 순환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시장 성격을 감안할 때 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이익 전망 개선에 대한 전망치는 변동성이 하우스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일시적이 아닌 추세적이라는 게 저희 당사의 판단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PBR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렴한 구간이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이 기업들의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은 다시 시장 전체 ROE가 10%대 초반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지금 PBR 역사적인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적이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굳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예정돼 있는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오늘부터 7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죠. 11월 광군제 그리고 12월 연말 소비 시즌까지 이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일이죠. 화요일 날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죠.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10월에는 이 페드, ECB, BOJ, 이 글로벌 3대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페드는 올해 2회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금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금리 인하와 이 광범위한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최소한 2년 동안의 이 금리 동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글로벌 각국의 완화적인 정책 공조는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히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트럼프 탄핵과 같이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핵심 이슈 어떤 게 될까요? 네, 10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를 뽑아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과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일단 우리 시장이 계속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했던 이유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이유가 가장 큽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민주당은 탄핵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진입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이 문제를 지금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동안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는 중간재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이 무역 협상이 연말까지 합의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IT 제품과 같은 소비재들도 이제 본격적인 관세가 부과되고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 소비 비중이 높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연내 완벽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이 중국과 스몰 딜을 통해서 무역 분쟁 이슈를 일부 해결해야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아울러서 다음 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었던 코스피 기업들의 지금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140조 원 수준에서 하락을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익에 대한 지금 하향 추적이 일단락되고 지금 향후 이익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PER 기준으로의 지금 고평가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면세에서는 호텔신라, 화장품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고 중국 온라인 진출 모멘텀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좀 앞서 말씀해주신 분께서 연말 배당 시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배당 시즌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장 금리 대비 이 배당주들의 상대적인 지금 매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업종 매력도와 향후의 기업 이익 상향 가능성 그리고 꾸준한 배당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업종과 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 지주, 롯데케미칼, 한국금융지주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지수 전망을 할 때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덜자 해주셨는데 지금 관심 업종이나 종목에 IT는 없습니다. 이쪽은 이번 달은 좀 쉬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지난 두 달 동안 그 5조 순매수 중에 한 2.7조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됐기 때문에 IT가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이제 그 순환매가 지금 그 하단에 있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하단 지금 IT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 성격에서 삼성전자는 잠시 쉬어갈 수 있겠지만 뭐 이 MLCC의 업황과 좀 다음으로 턴어라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삼성전기도 IT 업종 내에서는 좋은 투자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의 시각으로 이달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중국 소비라든지 그리고 또 배당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네요. 이번에는요. 한기수 전문가님이 이번 달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대응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10월 한 달만 주식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볼 거냐 네. 시각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10월 한 달간의 시장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뭐 이제 추가 하락이라든가 뭐 지난 뭐 이제 8월 달처럼 뭐 1900선도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공포감,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이게 없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막연한 뭐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될 거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트럼프의 탄핵 여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건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단 지수가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는 탄탄하게 지지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시장이 일단 안정이 될 겁니다. 일단 시장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종목군들이 반등에 나서는데 종목군들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잠깐 이슈적인 부분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볼 것이냐, 내지는 지수가 이렇게 하방 경직이 보이고 안정될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런 단기 종목을 볼 거냐,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을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중국의 국경절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화장품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이런 어떤 면세점 관련주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은 성장 가치가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업종별 등락률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여전히 IT 섹터의 흐름이 주가 흐름이 제일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 업종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그만큼 업황 전망이 좋고 또 올해 연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또 폴더폴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 또 MLCC라든가 여러 가지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IT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저는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여러 대표적인 대장주들은 뭐 이제 재작년이죠. 2017년 그 강세장을 한번 그때 생각하시면 네. 그때 코스피 지수가 대체적으로 뭐 잠시만요. 자, 그때 코스피 지수가 대체로 2,600선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전자, 그 일부 IT 7인방 정도 7개의 대형주들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대형주 장세거든요. 그렇게 삼성전자가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장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차피 시세가 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가지만 가랑비 어쩌듯 시세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이 주도 섹터여서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뒤를 쫓아서 삼성전기, SDI에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LG노텍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IT 섹터 거는 중심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5G라든가 그다음에 O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요. 그래서 네. 종목들도 뭐 지금 야스 같은 종목들, 힘스 같은 종목들, ICD 같은 종목들 올랐습니다만 많이 안 밀리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OLED 보시는 게 좋고요. 네. 5G는 지금 간다 뭐 하면서도 좀 안 가니까 다들 지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 타이밍에 하는 부분들은 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5G 관련된 성장 가치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솔리드라든가 뭐 목큐르 같은 이런 5G 관련주들 우리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야 되고요. 한순간 튀면은 이렇게 쉬었다가 튀게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네. 충분하게 길목을 잡고 기다리신 전략이 필요할 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성장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